저기 보시면 가슴살은 오늘로 9일차 된 오리 가슴살이고요. 저기 보시면 날개, 목살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꽃도원해주 지역 와인이고 마시프 센트럴이라는 산맥 언저리에 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마시프 센트럴이라는 곳 자체가 화강암이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도 그라니트라고 되어 있고 그라니트가 불어로 화강암이거든요. 갸메로 만들어진 건데 일반적인 갸메 스타일의 와인이 아니라 껍질이 조금 두껍고 과육이 작은 클론이에요. 오리 이런 거 먹잖아요. 오리가 육향이나 이런 것들이 진한 편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9일이나 숙성을 시킨 거니까 육향이 조금 더 많이 올라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육향의 느낌과 이런 스파이시한 느낌 그리고 화강암이 인해서 조금 더 힘있게 익은 그런 파워를 가진 스타일의 애들이랑 원래 매칭시키면 좋아요. 이런 갸메는 없어요. 이런 갸메는 코트 호아네즈 쪽에서도 이제 갸메 쌍호방이라는 클론에 쓰는 곳은 2군데 정도밖에 없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사실 꽃동원의 세롤은 무조건 그냥 원탑이에요. 어디 와이너리를 다니던 간에 세롤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하는 와인들을 언급하면 대부분 와이너리들이 자기네들끼리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다 우아우아하지만 세롤이 유독 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이 정도의 퍼포먼스와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엄청 대단한 거예요. 얘네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 자체가 무조건 프레시함. 근데 12.5고 프레시함으로 뽑힌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힘이 없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 될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이게 설이 같다는 얘기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힘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인은 어떤 것도 하나에 꽂혀가지고 12.5도니까 덜 익었겠네, 되게 와인이 힘이 없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잘 만드는 애들은 낮은 도수에 프레시함을 지키면서 사실 힘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근데 그것에서 가장 적합한 애라 보기 돼요. 얘네가 특출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의 모토가 메이저 지역이지만 못 맞는 애들보다 마이너 지역이지만 탑이라고 불린 애들이 훨씬 더 특출난 모습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근데 워낙 발랄한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껍질이 두꺼워서 사실 탄닌이 지금 1년 지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초반에는 약간 꺼끌거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느낌이 없게끔 지금 상황이 된 상황이라 온도를 떨어뜨려도 상관이 없죠. 왜냐면 온도 떨어뜨리면 탄닌이 두드러지니까. 얘는 지금 잘 탄닌이 녹았다고 하거든요. 프랑스에서 나이가 들어서 탄닌이 부드러워진 거를 퐁듀됐다고 해요. 퐁듀됐다고. 저희가 퐁듀 치즈 그러니까 녹아든 것처럼 녹아들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얘는 그런 느낌이에요. 껍질이 두꺼우니까 이렇게 원래 있는 것도 있고 갸메가 원래 동물적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보졸레가 만들어진 것 중에 바실꽃 위주로 만든 스타일 말고 좀 터프하게 만들어낸 타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효모를 남기면서 오는 그런 브레시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이외에도 갸메는 원래부터 동물적 뉘앙스를 원래 가지고 있어요. 보졸레랑 리옹이랑 1시간밖에 차이 안 난단 말이에요. 리옹이 제2의 수도기도 하고 프랑스에서는 가장 미식의 도시인데 미식의 도시인 것도 있으면서도 내장 요리를 가장 많이 먹거든요. 내장 요리랑 매칭시키는 게 항상 보졸레 와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매칭시키는 거예요. 그건 이제 화강암에서 오는 느낌. 이게 화이트는 미네랄 느낌을 반영을 꽤 하거든요. 석회던 화강암이든 아니면 슬레이트든 뭐든 느낌을 좀 내요. 근데 레드는 그 느낌을 내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광물적 미네랄 1대만 내요. 독일 피노라든지 그러니까 쌍세르나 메누트살롱의 그 피노를 마시면 사람들이 세다고 하거든요. 강하다고 느끼는 게 이유가 이제 서늘한데도 강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광물적 미네랄. 왜냐면 광물적인 게 있으면은 배려정이 잘 일어나잖아요. 껍질은 훨씬 더 파워 있게 익는단 말이죠. 그러면 걔네가 그리고 고도가 높은 애들은 대부분 드라이예요. 기후가. 그럼으로 인해서 조금 더 터프하게 표현이 돼요. 껍질의 뉘앙스가 힘있게 표현이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고 그런 개념이에요. 추운데도 터프하게 표현이 되는 데는 광물적 미네랄 느낌이 강하다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웬만하면. 온난화에 대해서는 보통 요즘에 어떠신가요? 데미지 크죠? 데미지 큰데 근데 여태까지 해가 뜨거웠던 애 있었고 추운 애 있었고 그런 기복은 여태까지도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생산자가 능력이 있으면 대처할 수 있어요.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얘 22빈티지잖아요. 뜨거웠던 걸로 알고 있잖아요. 12.5도고 얘가 뜨거웠던 뉘앙스가 있나요? 없어요. 생산자들 자기네들 와인만 수십 년을 만든 사람이에요.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처를 못할 만큼 멍청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미국 와인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 게 잘 익은 과실 느낌이 나서 그런 건데 비노이스타 와인들은 다 설 익은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싫어요. 근데 설 익은 느낌이 나는데 와인은 안 약해. 그러니까 막 이상한 거지. 설 익어야 섬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과실 느낌이 이미 과숙이 됐어요. 거기서 무슨 섬세함이 있어요? 포도가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 포도를 생각해보면 산도가 이미 없잖아요. 그걸로 술을 만들었을 때 밸런스가 사실은 이미 무너져 있는 거라서 얘네가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메이저 지역만큼 노출이 되려면 걔네보다 3배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메이저 지역들을 아무리 못 만들어도 돈을 받아요. 돈을 많이 벌고 빈티지마다 다르고 만든 생산자마다 다르고 그 와인 메이커가 정해졌을 때마다 다를 텐데 그 와인은 이미 고급 와인이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보르도다, 부르고뉴다, 샴페인이다. 한국에서 유명한 뭐 부르고뉴 와인들 사실 현지에서 안 유명하거든요.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코로나 이후로 와인이 많이 유행을 했잖아요. 한국도 이 정도 유행했으면 다른 나라는 오죽했을까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와인의 공급량이 훨씬 더 많았겠죠. 그러면 그쪽으로 유명한 애들이 만약에 다 유입이 되고 나면 과연 지금 한국에 들어오는 와인들이 다 가고 남아서 들어오는 양일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옛날부터 리우드에서도 급 있는 되게 유명한 부르고뉴 와인들을 많이 쌌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아예 끊겼거든요. 안 들어요, 한국에. 그러니까 그 말은 이미 유명한 와인들은 딴 데 가고 없어요. 그러면 한국에 들어오는 것들은 뭐다? 유명한 것들이 아니다. 힘이 세다는 것 자체가 잘 익혔다, 이제 선지의 여건이 좋다, 내지는 좋은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홍대망을 낮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홍대망을 낮추면 어찌됐건 간에 자기는 손해잖아요. 좋은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큰 희생을 한 건데 그런 희생을 하고 만들어진 와인이라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저희 와인들 만약에 외국 가서 고르잖아요. 진짜 이 업계 사람이냐는 얘기를 저희 와인 고를 때마다 듣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업계에서 내가 정말 좋은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샵이고 좋은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와인바고 레스토랑이에요. 근데 비노이스타 와인을 먹었어. 이 업계 사람이냐고 물으면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엄청 영광이에요. 이게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10만원대 와인들 대부분 유명하잖아요. 근데 유명한 곳이라는 거는 와이너리라는 개념보다는 약간 기업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와인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지금 작년에 100% 생산량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80%로 생산량을 줄여야 예년에 퀄리티가 나올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할까요? 안 하죠. 필요가 없다. 보르도 와인이 까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그거는 여태까지 만들어오는 마케팅일 뿐이지 않냐라는 말을 이제 대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물며 요즘 보르도 와인 개판인데도 뭐 다 팔리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타깝죠. 얘가 품종이 지금 뭐 해놓은 것 같죠? 시라랑 무르베르랑 시라 60에 그르나슈랑 무르베드레 20, 20. 20. 그러면은 20, 20 섞잖아요. 목적이 있으니까 섞는 걸 텐데. 이게 랑그독에서 고도가 높으면 시라 베이스로 꽤 많이 쓰거든요. 네. 이게 이유가 시라가 훨씬 더 발랄함을 표현하기에 유리한 품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라가 산도가 높은 품종이라서 더운 곳에서 만들어지면 루즈해질 수 있는 것들이 고도만 올라가면 프레시해지니까 그걸 베이스로 삼는 게 랑그독에서는 이점이죠. 왜냐면 랑그독은 남부잖아요. 남부면은 포도가 품종이 익으면서 당연히 산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산도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고도가 올라갔을 때 가장 이점을 높일 수가 있는 게 시라다 보니까 시라를 베이스로 많이 삼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라로 인해서 떨어질 수 있는 볼륨감을 그르나시로 잡고 거기서 이제 가지고 있는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모르베드로 하는 거예요. 전 장점만 얘기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영향을 받은 게 와이너리 투어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생산자는 원래 와인의 흠만 봐요. 와인에 페널티가 없고 흠이 없는 게 고급 와인. 소믈리에는 무조건 와인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장점만 얘기를 해요. 근데 장점만 있다고 한다면 단점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장점만 있으면 베스트죠. 근데 단점이 있으면 이미 저한테는 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와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달라졌어. 그 생산자랑 친하면 안 돼. 어차피 죽으라고 해도 모르겠더라고요. 네. 사실 그래서 저는 와인을 좋아하게 됐거든요. 저도 그래서 좋아했는데 지금 그래서 싫어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죽으라고 노력을 하고 되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거를 진짜 알아봐주는 사람이 되게 많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게 또 속상하더라고요. 저희 와인보다 이 가격에서 이 품종 대비 훌륭한 와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만 들고 와요. 그렇게 자신 있는 것만 들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치가 있다고 자신을 하니까 방금 말했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을 들고 오는 것 같아요. 네, 있을 수 있죠. 저는 이제 만약에 얘보다 같은 가격인데 같은 뭐 랑구동 와인인데 얘보다 프레시하고 이런 아이덴티티를 가진 와인이 더 뛰어난 와인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좋죠. 뭐 누가 시켰어요. 근데 다른 나라 와인은 제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자신이 없는데 프랑스는 얘네가 짱이에요.